이 재판정에서 단순히 물어보는 것으로 끝났을 뿐인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 진술에 변경되는 과정들 만약에 탄핵 증거로 제출하신다면 저희도 그것을 또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술의 변화 왜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조서 읽는 시간도 매우 짧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이 진술이 왜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히 좀 다퉜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용 부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탄핵 증거로서 제출을 하고 그것이 재판부에 현출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에 탄핵한 내용을 저희가 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된 그 재판을 좀 재개를 해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좀 적절하게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조사한 탄핵 증거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재판부에서는 그 탄핵 증거의 내용을 진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고 이 공소 사실과 관계된 직접 사실이나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 증거로 조사를 하면서 그 진술인의 법정에서의 어떤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는 변호인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공판기일에 12월 26일 공판기일에 특별검사 측에서 제출한 특별검사 의견서 그 최종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신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 기재 내용에 보면은 진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탄핵 증거에 기재된 진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사건 검토 중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금 탄핵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판을 재개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핵 증거로 제출하는 취지는 그 12월 26일자 특별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원용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특검 측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현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탄핵 증거로 신청한 이 수사기관 조서들의 진술자들은 모두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들입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신문 검찰 특검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혹은 그 제주 신문 과정에서 이제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하고 저희가 고지하면서 신문을 진행했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 사건 법정에 현출이 되었습니다. 또 재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난 12월 26일자 최종 의견서에 각 그 증인으로 나온 증언들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 내용과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서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그런 특검 측 의견서나 탄핵 증거 내용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의견 제출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바로 증거 신청 더 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네, 재판장님 한 말씀은 좀 예, 네. 진술하십시오. 지금 이 내란 피고 사건과 이제 내란 피고 사건도 저에 대한 사건, 뭐 김용현 뭐 장관에 대한 거 따로따로 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관련 사건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서로 관련이 있고 물고 물리다 보니까 다른 피고 사건에서의 공판 조서들을 그 재판부에서 뭐 군사법원이든 민간법원이든 만들어지는 대로 전부 받아서 또 이 자기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지난번에는 헌재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80여 건의 서증을 이제 제출하고 서증 그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 말고도
준비된 게 한 500건 정도가 있고 또 추가로 증인 신문이 나오기를 지금 조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제 1항에서 공소사실 1항에서 이게 심의권이라는 권리 침해 권리행사 방해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정당한 계엄 선포권의 행사였는지 아니면 이게 그야말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많은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점, 또 뭐 특공방 부분, 그러고 이 공문서 뭐 허위 공문서니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헌재에서 제가 그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 소집도 보안 손님으로 했고 당연히 그 사전에 국방부 실무자로 하여금 그 사전 부서를 기한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미 제가 헌재에서 다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공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제출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시간 관계상 또 신문 조서를 다 확보를 못했고 지금 현재 한 400건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와 함께 아마 이번 주에는 가능하죠.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어차피 재개된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거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일단 그 증거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시고 의견서와 함께 이거는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증거 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더 신청할 증거 없으시면 증거조사 마칩니다. 증거조사 마치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더 증거 확보돼서 증거 신청하시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시고 구형 및 변론은 종전 의견 원용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 변호인 변론과 관련돼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저희는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못해서 일단은 초안은 변론 요소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번에는 재판이 다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PPT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결심 공판이 물론 이제 예전은 하셨지만은 급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있는 정도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변론 요지서를 거의 다 썼고 물론 이제 탄핵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 뭐 진술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변론 요지서에 작성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PPT를 통해서 어차피 국민 앞에 공개되는 재판이고 하니까 대통령인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허여를 해주신다면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PPT를 좀 준비를 해서 그것도 발표할 기회를 좀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변론을서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검토.